이렇게 피부 질환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피부 질환은 왜 많이 찾아오시냐면, 네네. 환절기 때 알러지성으로 나타나는 분들도 많고, 네네. 그 다음에 피부과를 통해서 치료하다가 안 이제 돼서. 안 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피부 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광범위하기는 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어느 치료를 하든 간에 그 원인이 뭔지만 파악이 된다면 네네. 그 원인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있었던 원인, 뭐가 피해가 되고 균형을 잃었던 것만 찾아내서 치료를 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대부분 피부 질환의 시작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위장에서 출발한다. 위장에서. 그런데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위에서 음식물이 들어와서 네. 버무린 다음에 위산하고 버무린 다음에 네네. 소장을 거쳐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네. 나머지 찌꺼기를 이제 대장으로 보내서 변으로 내보내잖아요. 네네. 그래서 찌꺼기가 쌓이는 곳인 대장에서 일단은 근본적으로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들어온 음식이 네네네. 지금 화학 성분이나 독성 음식들의 성분들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가공 음식이나 예.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그 항생제로 키워진 가축들, 고기, 육류 고기들, 종류들, 예, 예, 예. 그다음에 농약, 뭐 살충제, 예, 예. 뭐 그런 거로 인해서 들어온 음식 성분들 또는 그 인공 화학 뭐 건강 보조 제품들 예.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게 결국은 그게 많으면 대장에 쌓여서 그 대장에 쌓인 그 해독 독가스나 이런 것들을 누가 해독했냐면 간이 해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간하고 대장은 사촌 관계라 네네. 대장에 쌓인 해독물, 전신에 있는 해독도 간에서 하는 거라 간 기능이 떨어졌을 때 그 대장에 있는 그 나쁜 해독 물질들을 해독을 못 하는 해독을 거예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장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식구 관계인, 친척 관계인 폐로 전달이 돼요. 아, 다 이게 연결이 네, 되는구나. 폐로 올라가서 예, 예, 폐가 예. 우리 몸의 피부하고 털을 관리하거든요. 아, 그래요? 방광하고. 오. 그래서 본격적인 피부 문제는 폐까지 올라가야지 네네네.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 얘기 들었어요. 네. 편식을 편식? 해야 된대요. 편식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음식을 편식해서 아, 음식을 편식해서. 취해야 된다. 다 먹지 말고. 네네네. 편식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 우리 인간의 육체는 자연의 일부분이니까 네. 자연 음식, 내추럴 자연 푸시 음.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식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에서 창조된 네네네. 이렇게 인간한테 주어진 자연 그대로의 음식. 그래서 거기다가 뭐 케미컬이 들어가거나 가공돼서 뭐가 합쳐지거나 또는 유전자가 변형되거나 네네.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의 세포의 성질이랑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건강한 음식보다는 그냥 맛있고 내 앞에 네. 있는 음식을 드신단 말이에요. 그 딱 그 두 가지에서 선택만 해서 습관이 되면 되는데 네네네. 그게 뭐냐면 내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을 먹는 그 즐거움의 기준이 혀에서 시작되냐 아. 내 위장에서 시작되냐 그 네네네. 두 가지에서 결정을 하시면 돼요. 개인적인 네, 그거 알려주세요. 얘기를 잠깐 드리면 네네. 이런 거 좋아요. 제가 4년 동안 솔직히 피부 질환 때문에 고생을 엄청 했어요. 어. 두드러기. 두드러기? 원인 모르는 두드러기. 그냥 수시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냥 모기 불린 것처럼 목에 툭툭 나와요. 그래서 네. 가렵고 네. 긁으니까 상처 나고. 음. 근데 그냥 그러더니 뭐 잘못 먹었나? 뭐 피곤하나? 그냥 넘겼어요. 그렇게 해가 지나면서 네네. 여기가 이렇게 돌아다녀요. 팔에서 있다가 옮겨다니고. 예. 등에서 약간 나왔다가 아토피 같은 느낌인데 네, 두드러기보다. 이미 두드러기 수준을 넘어갔죠. 넘어가. 그래서 그러니까요. 병원을 예. 가니까 두드러기입니다. 아, 근데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네네. 너무 많기 그러더라고. 때문에 맞아요. 뭐 접촉성 예. 아니면 열 아니면 뭐 음식 그래서요. 스트레스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 2년 뒤에 네. 약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어. 처음에는 없어지더라고요. 양방약. 그렇죠. 병원에서 두드러기 좀. 약은 되게 독한데, 그쵸? 대부분 스테로이드 네, 제가 굉장히 추가돼 독해요. 있죠. 예, 예. 처음에 약을 들었는데 예. 또 한 번 먹으니까 이제 안 들어. 듣는 그치. 거예요. 더 예. 심해졌고 어디에서 원인을 못 찾으니까 네네. 안 먹기 시작을 했어요. 안 먹으면 그래도 날까? 네네. 안 없어지는 안 거예요. 없어지죠. 예. 살만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알러지 검사하고 조직 검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때 이제 원장님이 나오셔. 원장님 방송에서 만나 뵙고. 제가 방송 끝나고서 혹시 이런 질환이 있는데 네. 한번 오세요. 바로 가셨잖아요. 제가 이 2달 달? 어저께 끝났습니다. 이제 아, 말씀드릴 진짜? 수 있어요. 어. 없어졌습니다. 아, 두드러기가 4년을 고생한 두드러기가? 일단 난 거는 침 한 번 맞고 그날 없어졌고요.
예, 근데 예. 다른 부위에 이게 조금씩. 열이 생기는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고치는데 네. 2달. 아니, 근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지만 뭐 체질적인 문제인가요? 네, 그 피부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진단을 해보면 예. 다 어느 장기가 약해져 있는지 그게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케이스는 네네네. 이제 아까처럼 그 해독 물질들이 쌓였는데 그걸 네. 간이 해독해야 되는데 네. 간이 해독할 능력이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니까. 열도 쌓였고 아, 거기다가 이제 습열이 추가됐어요. 사실 어. 피부에 그렇게 발작이 되려면 네네. 습열이 습하고 열이 더 애드가 돼야 되는데 네네. 오랜 기간 그런 음식 습관이나 생활 습관에서 쌓여 있더라고요. 아니 음식을 되게 건강하게 먹지 않았었어요? 제가 예. 이 전까지 네네. 별명이 고기 소년이었잖아요. 그렇죠. 고기 엄청 좋아. 새끼를 다 고기를 먹고 운동한다고 네. 프로틴 파우더를 어. 20대 때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먹었어요. 단백질이 너무 넘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그 거예요? 프로틴 파우더도 결국은 흡수를 네. 간으로 데려가서 간에서 흡수하고 네네네. 그 아미노산 대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예. 간이 이미 피곤해져 있거나 네. 또는 뭐 능력이 떨어져 있을 때는 오히려 부담이 되죠. 아 네. 진짜로.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엄청 드시는데 조심하셔야겠네요. 예. 그래서 가서 야채찜 얘기 듣고 예, 예. 음양탕 먹고 네. 처음에 녹두죽을 먹어서 네네. 효과를 좀 보고 아 감두탕으로 바꿔서 감두탕이 너무 맛있는 그건 거예요. 뭐예요 또? 감두탕 저번 주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먼저 간 해독을 하는데 제일 빠른 게 사실 녹두죽이에요. 네. 녹두 50g 하고 계란 네네 2개 그때 얘기하셨어요 풀어서 그거는. 하는 네, 녹두죽이 네. 일단 간 해독에 너무 좋고요. 네. 만성 감염, 간염을 앓고 계신 분들한테도 네. 그 다른 질환으로 더 부수적인 그 질병이 생기는 거를 막을 정도로 녹두죽이 좋고요. 네네. 그 다음에 감두탕은 감초하고 검은콩 서리태예요. 맞아요, 맞아요. 말씀해 네, 주셨어요. 소개해드렸어요. 20g 씩 이렇게 다려갖고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문제가 좀 심한 분은 하루에 3번, 어. 3잔 아니면 2잔 이렇게 해서 드시면 감두탕은 많은 해독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네네. 감초랑 검은콩 2개지만 네. 그래서 아예 감두탕이라고 처방에 나와 있는 약이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지금 모든 피부 질환이나 예, 해독해야 될 일 네. 또는 간이 피곤하신 분들이 해독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감두탕을 적극 추천해드려요.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진구 네, 씨가. 저는 이게 아프니까 맞아요. 이게 너무 스트레스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 3번 다 챙겨 먹고 네네. 녹두죽은 좀 시간이 1시간 다 끓여야 끓여야 되거든요. 귀찮은 게 있는데 네네. 치료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근데 감두탕 너무 맛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감두탕 같은 경우에는 그럼 디톡스가 되는 거예요, 이 감두탕이? 네. 왜 그런 거 몸에- 있잖아요. 저는 항상 몸이 뭔가 이렇게 피곤한데 뭔가 이렇게 찌뿌드드해서 온 몸에 이렇게 약간 독이 쌓여 있는 느낌. 그런 느낌 받으실 때 있잖아요. 네네. 이럴 때 이거 끓여 드시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집에서만 네. 건강한 음식, 뭐 유기농 제품으로 재료를 해서 음식을 하게 되면 네. 그래도 찌꺼기가 쌓이긴 쌓이지만 이제 외식을 한다거나 조금 가공돼서 나온 음식을 재료로 하면은 했었을 때는 쌓일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네네. 수면을 6시간 이내를 주무시거나 하는 분들은 분명히 해독 물질이 쌓인단 말이에요. 누구나 쌓여요. 다. 뭔가 쌓인 걸 예, 느껴요. 뭐 중성지방 예. 피검사했는데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높아요. 혈압 높다 이러면 무조건 생긴 거죠. 당뇨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내가 피부 질환은 있지 않아도 일반인들이 감두탕을 네. 정기적으로 그냥 해독용으로 드셔도 돼요. 뭐 3개월에 한 번씩 네네. 또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오. 또는 뭐 연하게 해갖고 뭐 차 대신 드셔도 되고 괜찮다. 너무 좋죠. 저는 이거 맛있어요, 진짜.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오일만 그 다이어트라 그래서 네네. 다이어트보다 뭔가 좀 이렇게 해독을 하고 싶어서 뭐 파슬리에다 레몬 넣고 물 넣고 갈아 먹으라고 뭐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요거 하면 좋겠네요. 네, 괜찮죠. 어느 네. 해독 방법이 네. 다 누구나한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해보시고 맞는다 싶으면 효과 보인다 그러면 하시면 되고요. 네네네. 그리고 뭐 장 청소하는 장을 해독하기 위해서 간단한 방법은 소금물, 죽연물로 하루에 2리터에서 5리터 정도 드시고 소금물을요? 소금물. 네네네 아. 빈속에 먹어서 이렇게 해독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네네. 누구나한테 다 맞는 건 아.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 해독법들이 많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러나 감두탕 정도는 누구나한테 누구나 맞을 다. 수 있어서 이게 뭐 네. 체질이 찬 분, 뭐 따뜻한 분 상관없이. 네네, 네. 오, 그래요, 그래요. 네, 둘 감초랑 그 검은콩 소리터는 아. 성질이 치우치지 않아서 좋고요.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마귀
네. 사막에 있는 분들은 거기다 감두탕을 달여서 마시기도 하지만 감두탕 물을 거기다 발라도 되는데요. 네네. 이왕이면 사마귀는 율무랑 율무랑. 밀가루랑 맞아요. 그다음에 식초 약간을 타고 네. 거기다가 성냥에 있는 유황 있잖아요. 성냥개비 성냥 끝에. 앞에. 아, 네. 성냥개비 유황가루. 끝에? 예. 유황은 피부에 좋다고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아, 유황 그래요? 온천. 네네네. 그래서 피부에는 아. 유황이 엄청 큰 외용 해독제예요. 예. 그래서 지금 네. 그 사마귀에 율무가루, 밀가루 약간, 식초 타도 되고 안 타도 되고 약간 예. 그 피부에 너무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리고 유황가루 반드시. 유황가루. 그래서 성냥 끝에 묻혀갖고 그 사마귀에다 발라주시면. 사마귀에다 바르면 네. 한 일주일 되기 전에 5일에서 어. 일주일 만에 사마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좋아요. 아, 그러니까 피부가. 성냥 끝에 그걸 그 가루를 가루를 바르는 게 내서. 아니라 그거에다 찍어서 바르는. 네네. 아, 그 찍어서. 유황가루가 피부에 닿아야 돼요. 닿아야 돼. 네, 닿아야 돼요. 우리가 사마귀는 사실 예전에 사마귀 있는 분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좀 덜 뵀는데 나이가 들면은 그 쥐젖이라 그러는 것들 네네. 생기잖아요. 네. 그런 것도 혹시 효과 있을까요? 네, 쥐젖에도 효과는 있는데 네. 쥐젖은 아주까리 기름 하나 갖고만도 돼요. 아주까리 근데 기름, 한 아주까리 아주까리- 동동. 네. 아주까리 기름이 네. 그냥 그것만 바르면 한 2주 걸려요. 쥐젖은 한 2주 걸려요. 아주까리 기름은 어디서 구입을 하죠? 그 팔아요? 파마자 기름. 예. 예, 시중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 피마자 기름이 피마자 아주까리예요? 기름. 네네네. 오. 그래서 그 쥐젖 같은 경우에는 예. 어미 쥐젖이 있어요. 네네네. 어미, 아이고, 새끼가 처음에 보는 생겼던 거. 거. 처음에 생긴 거. 처음에서. 근데 그거를 알 수 없으니까 이제 다 그쵸. 바르면 좋은데 아. 어미 쥐젖을 없애면 나머지는 다 같이 없어요. 아, 그래요. 희한하다. 네네. 아, 이게 새끼를 이게 네. 그런 네네네. 거구나. 아니 네. 우리는 막 나이가 들면서 어딘가 눈 밑에도 그렇고 약간 그 쥐적 같은 게 생긴다고 네네네. 목 같은 데도 그렇고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네네. 그러면 일부러 이제 어디 방문하셔서 이거 뭐 레이저 치료받고 하시는데 이 아주까리 동동 기름만 있으면 피마자 기름 네네. 요것만 있으면은 그냥 한 2주 네. 정도? 네. 오, 괜찮은데요? 아주까리 요거 한번 기름이 해봐야겠다. 쥐젖을 녹여요. 살살살살 녹여서 네네네네. 그속 안에서는 타는 효과가 나오는데 예. 녹여서 없애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죠. 아, 그렇군요. 이게 다 민간요법이에요? 네, 그 사실 피마자 기름도 저희 한약재 중에 하나예요. 하나예요? 네, 오랫동안 경험치에 의해서 나온 결과고요. 네네네. 다 안 들을 수도 있지만 그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눈 밑에 네네. 이렇게 지방도 많이 끼시고 네, 툭 그다음에 튀어나오게. 예. 오돌토돌하게 막 생기시는 여자분들 많아요. 눈 밑에. 네, 오돌토돌. 오돌도돌. 아, 맞아요. 네, 그분들은 속 안에서 네네. 비 위에 습이 그까지 차 올라와서 어. 이미 담이 생긴 거거든요. 아, 진짜로요? 그런 분들은 네네. 자궁이나 유방이나 이런데 네. 그 혹들이 생겨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오. 그거는 내 피부 문제가 아니라 물론 속에, 피부의 속의 문제지만 문제. 예. 속에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아. 물론 모든 피부가 속에서 예, 예, 올라왔지만 예. 네. 특히 눈 밑에 오돌토돌하게 생긴 분들은 네. 그 음식 관리에서 비 위에서 음식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습이 생겼고 어. 그분들은 열이 아니라 차신 분들이에요. 속이 찬 대부분이. 분들. 예, 찬 습이에요. 예. 찬물이 고였다가 어딘가에 네. 종양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으니까 네네. 그걸 신호로 보고 검사를 하시고 그 음식 습관 바꾸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 그렇군요. 피부에 네. 이 피부가 이 건강의 척도일 수 그러니까요. 있어요. 이 피부가 이렇게 다 연결해서 우리 그 오장육부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게 되게 아까 얘기했지만 신기한데요? 피부는 폐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관리가 되는 폐 기능이 안 거거든요. 좋으신 분들은 그런 피부가 안 좋으실 수가 예민하죠. 예민하다. 네, 예민하죠. 저희도 네. 침을 놓다 보면 네네. 어떤 분들은 침 자리 막 금방 빨개지는 분들이 있어요. 피부 예민도가 다르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우리 다저스님도 피마자 기름팁 너무 감사하다고 네, 해주시고. 한번 써보세요. 우리 세라님도 너무 좋은 상식 감사하다고. 사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꼭 병원을 가지 않아도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걸로 이렇게 실천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제가 알려드리는 건 늘 집에서 혼자 하는 그러니까요. 방법들이에요. 저 처음 갔을 때 네. 약 안 쓰고요. 네. 이걸로 해보자. 너무 좋다. 그 민간요법을 네. 합니다. 그래서 감두탕을 네네. 감두탕 강추입니다. 진짜. 아, 감두탕. 너무 아니, 뒤에서 맛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 인터넷에 감두탕 하면은 어떻게 네. 만드는 거지 효능이 쫙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여자분들은요. 네. 일단 뭐 살이 찌는 경우도 있지만 붓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몸이 좀 답답하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혹시 아까 말씀하신 감두탕 이런 거 드시면 감두탕 도움 되죠. 몸이 좀 네. 가벼워지는 살이 빠지는 것보다
좀 뭔가 불편한 그게 좀 가벼워질 수 네네. 있을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데 자주 붓고 네. 그다음에 혀에 이빨 자국이 있고 네. 혀를 내밀었는데 양옆에 네, 이빨 네, 자국 네. 이런 분들은 네. 감두탕에다가 율무를 하나 더 추가하면 훨씬 좋아요. 오. 율무 가- 아니면 율무를 네. 달일 때 네, 율무도 네. 같이 넣어서 아니면 밥에다가 율무를 해서 밥에다 율무를 추가해서 먹는 거죠. 맞아요. 제가 네. 그래서 원장님이 율무 얘기하셔서 밥할 때마다 율무를 넣어서 지금 먹고는 있는데 율무는 습도 빼지만 사실 네. 피부에 아까 그 사마귀에 네. 네네. 율무를 이렇게 발랐잖아요. 네, 그것처럼 네, 네. 피부에도 아주 좋은 효과가 있어서 아. 피부 미용에도 아주 피부 도움되는 미용에도 거고요. 좋고. 그다음에 얼굴팩 저번 주에 알려드렸는데 하신 네. 분들이 있나 모르겠네요. 그 완전 비방인데 네네네. 그 율무랑 살구씨랑 갈아갖고 그다음에 진주가루 진주 해서 그 4대 1로 진주가루. 해서 계란 흰자에 섞어서 진주가루를. 팩하는 거. 이거는 정말 잡티 없어지는데 최고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래요. 진주가루를 진주가루를 어디서 먹고 구해내나? 해가지고. 진주가루 아마존에 아마존에 양식 진주가루 양식 팔아요. 진주가루. 이것도 없어질까요? 네, 잡티 많이 없어요. 아니 진짜 그거 미백 궁금했어요. 효과도 기미 잡티 금방 말씀해 주신 것 말고도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을까요? 기미 잡티는 사실 여자분들이 나올 경우에는 자궁 기능하고 연관이 연결 돼서 있어요. 나와요. 오, 네네. 예, 눈 밑에 이렇게 검은 것들 생기는 예, 것들은 크게 생기시는 자궁하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자궁 적체술 하신 분들, 자궁을 네네. 제거하신 수술을 받으신 분은 100% 눈 밑에 아, 생겨요. 그래요. 그런 분들은 그걸 없앨 수는 없고요. 자궁이 네.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자궁에 가스 차거나 이런 네. 거 양방에서 검사할 수는 없지만 자궁에 가스 차거나 차갑거나 네. 생리통이 있거나 네네. 또 생리시 피가 이제 그 어혈 덩어리 끈적끈적한 다크 네네네. 컬러의 그런 피들이 나온 분들은 그게 결국은 자궁에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할 때 피부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생리 때 턱 밑에 뭐 막 나시게. 나시거나 네. 눈 주위에 기미 잡티 끼시는 분들은 자궁도 검사해서 자궁을 튼튼하게 자궁을 먼저. 생리통 없이 그냥 28일 주기로 생리하는 자연 생리 그 시스템을 네네네. 사이클을 갖는 게 더 중요합니다. 피부 질환. 이거랑 상관없이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햇빛 때문에 잡티 생기고 뭐 주근깨 올라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는 어때요? 그게 이제 유황가루 하나만 갖고도 충분하고요. 유황가루요? 네네. 예. 그 아까 얘기한 율무랑 살구씨 갖고도 만약에 진주가루를 못 구했다 그러면 네네. 율무랑 살구씨도 미백 효과 아주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팩하실 때 그 예, 예. 가루 미리 갈아놨다가 네네. 계란 흰자에 섞어서 계란 흰자에. 율무랑 살구씨는 1대1로 하시고요. 네네. 계란 흰자에 섞어서 바르면 한 15분 정도 그러면 금방 마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네네. 네. 요거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다음에 무좀 네. 무좀? 알려드릴까요? 너무 무좀. 좋죠. 네. 좀은 남자분들 무좀 네, 있으신 무좀 분들 알려주세요. 많잖아요. 100%는 아니지만 네네.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고요. 네네. 저도 사실 이 치료로 무좀을 없앴고 네.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면 거의 무좀 걸리거든요. 생겨요? 그 공기 통하지 않는 군화에 네. 오랫동안 땀이 차고 습기가 차면서 그렇죠, 생기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네. 무좀균은 그 습열에 의해서 생기는 네. 그 균이라 이 곰팡이 균들은 잘 죽질 않고요. 네네. 외부에서 외용제를 이렇게 바르면 크림제를 바르면 피부 겉에 있는 놈들은 네. 안으로 어느 정도는 죽을 수 있지만 네네네. 피부층 밑에 있었던 놈들은 더 깊이 숨어서 이게 약을 바르면 낫는 것처럼 보여요. 네, 아토피 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도. 네. 근데 약을 바르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그 밑에서 그 곰팡이균들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서 알을 까요. 아, 진짜로요? 예, 번식을 하면서 나중엔 더 심하게 올라와요. 그런 경우를 그래서 크림제를 바를 때는 네네네. 꾸준히 정말 바르셔야 돼요. 6개월에서 1년 이상 바르셔야 되는데 네네. 그거보다 더 빠른 게 네. 지금 성공한 이 치료법이 식초랑 식초. 정로환을 이용한 거예요. 근데 식초, 정로환. 빙초산 예. 쓰셔갖고 문제 일으키신 분 되게 타죠, 많거든요. 되죠. 엄청 예, 예, 안 예. 좋아요. 현미식초나 그냥 집에서 저희가 먹는 네, 현미식초. 현미식초 정도 좋아요. 현미식초에다가 예. 그러니까 발을 담그는 현미식초 한 병, 네. 발 담글 정도. 거기다가 정로한 마켓에 정로한 팔잖아요. 네, 소화 안 되고 네, 뭐 네, 설사 네, 때 네, 먹는 네. 정로한 알로 된 거를 네. 식초에 타서 그걸 으깨시면 돼요. 숟가락으로 으깨면 금방 으깨지거든요. 네, 네, 식초물에. 네. 거기서 발을 담가서 1시간 정도 있으시면 네. 이 식초의 투과성, 네, 네.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 네. 정로안에 성분 해갖고 피부층 깊이, 깊게까지. 진피층까지 들어가서 그 곰팡이균을 죽이게 돼요. 아, 진짜로요? 한 번만 해도 효과가 있고요. 네네네. 또 심하신 분들은 그 물 다시 버리고 네. 한 3번 정도까지 매일 1시간씩
근데 냄새가 이게 심하거든요. 아, 정로한 냄새 심하죠. 이거 식초 냄새 심해요. 심하죠. 그래서 잘 때도 방해될 수 있으니까 잘 때 양말 신으시고 뚜껑 덮어놔야 되고 그렇게 돼요. 아니 그래서 근데 너무 심하신 분들은 사실 냄새 상관없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재활용할 수 있어요? 재활용할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네, 버리라니까. 균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버리고. 네 버리고 하시는 게 나아.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 그 어떤 경우는 네네. 그 식초물에 닿아서 피부가 조금 연약한 분들은 예. 막 껍질 벗겨지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더 나아요. 아, 하지 않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 껍질 그러니까 벗겨서. 원래 무좀에 식초 쓰면 좋다라는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네네. 아 여기다 정로환까지. 네, 가끔 강한 식초 써서 막 타 들어가고 네네. 부작용 생기는 분 많으니까 맞아요. 예, 현미식초가 예. 무난하거든요. 현미식초가 그렇네요. 근데 근본적으로 오장육부가 건강하면 네. 피부 질환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인체는 네. 오장육부가 다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장육부가 모든 부서의 몸 부분을 다 일정하게 어느 장기나 어느 네네네. 부분에 이렇게 네.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네. 결국 근본적인 책임은 오장육부에 있는 거죠. 네. 요거는 하나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청소년기나 뭐 이런 분들 보면은 여드름 특히 남자분들 뭐 네. 좁쌀 같은 거부터 화농성 네. 여드름 엄청 올라오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꼭 이렇게 여드름 올라오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장가감 없어진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네네네. 해주셨는데 네. 일단 이게 관리를 잘못하면 나중에 커서도 막 흉으로 흉지고. 남잖아요. 네네. 이런 여드름도 오장육부를 튼튼히 하면은 치료가 가능해요. 네네. 그 여드름도 결국은 성호르몬의 변화가 올 때 네네. 그때는 간하고 콩팥이 성호르몬 관리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간의 해독력도 높이고 간열을 좀 꺼주는 어. 그 너무 좋은 약재 하나가 인진숙이에요. 네. 인진숙이요. 네, 이미 인진숙. 화농성으로 여드름이 화농성 막 곰고 막 이런 분들은 인진숙.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네네네. 여드름이 올라올 시기에 네. 인진숙 그 건재상 가면 쉽게 구입하니까요. 쑥이요? 예, 인진쑥 쑥이에요. 인진쑥 쑥 네네. 이름이에요. 예. 그 약쑥이라 그래요. 네. 약쑥을 달여서 그거 그냥 단방으로 마셔요? 약쑥 달여서 마시는 거 물론 쓰긴 한데 예. 그거 마시고 아까 그 피부에는 제가 알려드린 율무, 진주가루, 예. 살구. 살구씨 율무, 요 세 가지. 진주가루, 예, 살구씨. 다시 알려드리면 율무랑 살구씨는 1대1이고요. 요걸 4의 비율로 하고 네. 진주가루는 1. 그렇게 해서 섞어갖고 네네. 계란 흰자에 섞어서 율무 얼굴 1, 발라주고. 살구씨 1, 진주도 1. 율무, 살구씨 4. 아, 율무는 예, 그러니까 2대2가 되겠죠. 예, 그다음에 예. 진주가루 1. 예. 네, 그렇게 해서 계란 흰자랑 섞어서 바르고 네. 안에는 인진쑥으로 그 간열이나 이런 신장열을 아. 다스리고 하면 조금. 초기에는 훨씬 효과가 좋게 나타나요. 이 저기 아. 아까 식초 그 비율은 어떻게 돼요? 아, 무좀에 진짜 우리 관한? 청취자분이 뭐 문의하시네요. 그 발이 당길 무좀, 무좀. 정도. 네. 그러니까 발이 식초 한 잠길 병 정도. 통째로 부으면 네. 발가락까지 살짝 덮을 정도. 예. 자기가 이제 침범 범위가 다르니까 네네. 어떤 분은 발등까지 올라오려면 한 병 반을 부어야 되고요. 발가락까지 담그면 식초로. 식초 한 병. 그리고 물은요? 물은 안 섞어도 되는 건가요? 275ml짜리 그게 보통 한 병이거든요. 식초가. 네네. 한 아까 물은 370 섞지 말고. 물 섞지 말고. 네, 식초로만. 네. 그럼 여기다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정로화는 얼마나 넣어요? 한 병. 정로 한 병 큰 거 통째로. 한 병 통째로. 네. 아. 네, 근데 이렇게들 하고 효과를 보신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 오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가 우리 제이슨호 원장님 전화번호 안내 드릴게요. 213 지역이고요. 500에 7447번입니다. 213-500에 7447번으로 문의하실 수가 있고요. 보험 되죠, 원장님? 네. 됩니다.